실장님, 왜 상담하다 보면 네. 뭐 진단서는 저희가 줘도 된다라고 하는데 CD나 뭐 판독지, 뭐 간혹 가다가는 의무기록 일체 뭐 이렇게 달라고 보험사에서 요구를 하는데 줘도 되냐 뭐 이런 질문들이 있잖아요. 그거 진짜 줘도 되는 거예요? 그래, CD는 그렇다 쳐요. 그럼 뭐 판독지나 이런 것도 주면 안 되나? CD를 그렇다 치는 게 아니라 CD를 주면은 네. 안 되지. 보험사에서 뭔가를 이렇게 요구를 할 때는 다 이유가 있거든. 지금 같은 경우도 CD를 보험사에서 왜 달라고 그랬겠어요? 필요하니까 달라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왜 필요할까요?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쵸. 그 앞에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돼요. 피해자가 뭔가 합의금을 요청을 했을 거예요. 보험사한테. 야, 먼저 피해자가 그쵸. 뭐 합의금 얼마 달라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높은 합의금을 요구를 했을 거예요. 쉽게 줄 수 없는 금액대 합의금을. 보험사에서 쉽게 나갈 수 없는 금액대. 그렇죠. 아니면 피해자가 내가 이런 진단을 받았는데 합의금 얼마나 줄 거야? 라고 먼저 제시를 했다든가 먼저 제안을 했다든가 이런 얘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합의금을 받으려면 그걸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료를 주게 되면 보험사에서 이제 의뢰 자문 절차를 진행을 하잖아요. 근데 자문 결과가 보통 유리하게 나오지 않으니까 의뢰 자문 결과가 좋게 나온 거 본 적 있어요? 잘 없긴 한 거. 흔치는 않잖아요. 교통사고 합의를 진행하는 많은 전문가들이 보험사한테 뭔가 자료를 줬을 때 의뢰 자문 결과가 안 좋게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전문가분들은 어떻게 합의금을 받을까요? 그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뭐 소송을 진행할 때도 보면 뭐 상대방이 뭐 이렇게 주장을 하거나 뭐 말을 하면 저희도 반박 자료를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이 뭐 반박 자료를 제시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나? 그렇죠. 뭔가 근거를 제시를 하잖아요. 보험사 니네가 이 피해자한테 이 정도의 합의금을 줘야 되는 뭔가 근거를 제시를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피해자분들은 그런 입증이 없이 주장만 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아무래도 개인이 네. 뭐 이것저것 준비하기가,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받아야 되는 건데 그걸 받기도 쉽지도 않고 해주는 선생님이 또 없을 해주는 뿐더러 것도 잘 없고. 사실 보험사의 의료 자문에 되게 기대는 피해자분들이 되게 많은데 지금처럼 뭔가 자료를 주게 되면 보험사에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갖고 오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합의금을 1,000만 원을 만들어 주려면 노동자 생식률 10% 뭐 한치 3년 뭐 이런 식으로 장애가 평가가 돼서 나와줘야 되는데 이런 결과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나오느냐의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의료 자문했을 때 그런 결과들이 나오지가 않아. 자료를 준다는 거는 사실 되게 복불복에 의존하는 거거든요. 자료를 줬는데 안 좋은 결과가 나왔어. 그럼 피해자분들이 합의해? 안 하잖아요. 그렇죠. 못하죠. 왜냐면 나는 1,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자료 가져가더니 200만 원뿐이 못 주겠대. 그때부터 또 싸움이 나는 거야. 이제 어떤 의사한테 자문받았냐, 그 의사 이름 좀 갖고 와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항상 자료를 줄 때는 주의해야 되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거를 반박할 수 있는 뭔가 입증 자료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피해자분들은 후유장애 진단서가 되겠죠. 한시 3년 동안, 한시 5년 동안 영구적으로 이러한 장애가 있을 거래 라는 입증 자료가 이제 보험사한테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여기서 입증을 가지고 서로 다툼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보험사에서 뭐 이런 결과가 들어왔으니까 저희가 다시 한번 이 결과를 바탕으로 다른 자문을 한번 해볼게요.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갈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반박 자료 그런 것들이 준비가 되기 힘들다라고 하면 그냥 자문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합의가 안 되는 거죠. 피해자는 아무런 입증을 하지가 않고 보험사에서는 안 좋은 자문 결과를 갖고 왔고, 그럼 그 둘이서 그냥 다투고 합의는 안 되고 세월만 보내는 거예요. 계속. 이거를 바꿔주려고 한다면 뭔가 다른 입증 자료가 들어가야 되겠죠. 보험사에서는 항상 자료를 달라고 해요. 피해자분들이 합의금을 달라고 했으니까. 근데 입증할 자신이 없으면 자료를 주는 거를 되게 주의를 해야 된다. 줄 때 주더라도 그냥 달라고 해서 그냥 넙죽 이렇게 주시면 안 되고, 그렇죠.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뭔가 더 조율을 해보고, 그렇죠. 이러고서 뭐 최종적으로 준다든지 뭐 최대한 늦게 주시는 게 좋겠네요. 만약에 뭐 후유장애 진단서가 발급이 돼가지고 보험사한테 후유장애 진단서를 주고선 나 이런 후유장애 진단서를 받았으니까 합의금을 1,000만 원을 줘 라고 했을 때 마찬가지로 보험사에서도 자료를 줘보세요. 저희들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저희도 의뢰 자문을 한번 해볼게요.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장애 진단서대로 그대로 나오면 그 합의금을 드릴게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 합의금 못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분명히 오고 가거든요. 굳이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보험사한테는 이런 얘기들이 숨어 있는 거예요. 밑도 끝 없이 자료 주시면 진짜 사건 말아먹는 게 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준비가 된 다음에 줘야겠네요. 그러면 간혹 가다가 보험사에서 나 이거 네가 원하는 금액 맞춰줄 테니까 자료 줘. 그런 경우 뭐 이런 있어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그럴 때는 경우도 그냥 있어요. 무조건 줘도 되는 건가? 그거는 담당자가 합의가 급한 거예요. 나는 무슨 결과가 나오든 그냥 이 합의 하고 싶어. 내가 아무리 높은 금액을 불렀어도 다 해주는 건가요? 그 금액을 맞춰줄 자신이 있기 때문에 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피해자가 어떤 진단을 받았고
내가 대충 계산해서 이렇게 계산했는데 합의금 700 정도 나올 것 같아. 근데 피해자가 700 정도를 달라고 해, 합의금을. 그러면은 700 줄 테니까 자료 주세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담당자가 실적이 됐든 뭐가 됐든 합의가 되게 급한 거예요. 되고 내가 해줄 자신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 너가 원하는 합의금 줄 테니까 자료만 줘. 아니면 합의금 먼저 줄 테니까 자료만 나중에 보내줘.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저번에 영상 찍다가 한번 얘기한 적 있잖아요. 담당자 합의가 미친 듯이 급한 거야, 지금. 그럴 때는 내가 원하는 합의금 그냥 나와요.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고 한다면 자료를 주는 거는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됐나요?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